건우 씨, 오늘 차 마시고 가실래요? 진아는 속으로 되뇌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눈앞에 앉아있는 김건우는 단정한 셔츠에 또렷한 눈매를 가진 보기 드문 인상이었다. 소개팅이라는 낯선 자리였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한 공기가 감돌았다. 건우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는 듯한 눈빛으로 진아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진아의 볼을 붉게 물들였다. 그녀는 오랜만에 심장이 조용히 뛰고 있다는 걸 느꼈다. 이 소개팅을 주선한 건 진아의 친구 이수정이었다. 10년 가까이 친구로 지낸 같은 회사의 동료. 그녀는 며칠 전 이렇게 말했다. 너한테는 아깝다 싶을 정도의 남자가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진아는 그 말에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어딘가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른 것도 사실이었다. 그 불씨는 실제로 건우를 만났을 때 예상보다 더 빠르게 번져갔다. 그는 과묵했지만 말수 적은 사람 특유의 집중력과 따뜻함이 있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는 느낌이 들었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진아도 건우도 서로를 몰라도 어색하지 않은 느낌이었다.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다. 몇 시간 후 헤어진 뒤에도 건우의 얼굴과 말투는 진아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다. 건우였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한 말투로 그는 물었다. 진아 씨, 저랑 또 만나주실래요? 진아는 그날 밤 이불을 꼭 끌어안고 핸드폰을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다. 이건 시작이었다. 그녀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가장 먼저 수정에게 연락하고 싶었다. 그런데 신호만 갈 뿐 수정은 받지 않았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며칠 전까지 하루에 몇 번씩 주고받던 메시지가 모두 멈췄다. 이상했다. SNS를 확인하던 진아는 그제야 알게 되었다. 수정의 계정에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글이 올라와 있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조용한 척, 착한 척 다 거짓말이니까요. 진아는 그 문장을 읽고 손끝이 떨렸다. 그건 분명히 자신을 향한 말처럼 느껴졌다. 수정은 아무 말 없이 진아를 차단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거리를 두고 있었다. 며칠 후 수정에게 연락이 왔다. 단 2글자였다. 잠깐 볼래? 진아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 카페에 먼저 와 있는 수정은 이전과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말없이 앉아있는 그녀는 냉기 어린 눈으로 진아를 바라봤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건우 진짜 맘에 드냐? 진아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왜 저렇게 싸늘하게 묻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수정은 고개를 기울이며 다시 말했다. 그 사람, 너 만나기 전에 누구 만난 줄 알아? 진아는 고개를 저었지만 말문이 막혔다. 이어진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너 대학 때 유부남 만났던 거 혹시 건우한테 말했어? 진아는 숨을 삼켰다. 그건 누구에게도 꺼낸 적 없는 과거였다. 단 한 번의 실수, 철없던 시절의 짧은 관계, 그걸 어떻게 수정이 알고 있었던 걸까? 진아가 묻기 전에 수정은 먼저 웃었다. 코웃음을 치듯 여유 있게 말했다. 그냥 말해. 안 그러면 내가 말하지 뭐. 그 순간 진아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 가장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왜 이토록 차갑고 낯선 사람이 되어 있는 건지, 누가 진짜 내 편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없는 혼란이 진아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날 이후로 진아는 평소와 달라진 일상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수정과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게 금이 갔고 진아의 감정은 점점 불안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던 진아는 자꾸만 핸드폰을 확인했다. 건우에게서 오는 메시지는 여전히 다정했고 둘의 데이트도 순조로웠지만 수정의 말이 자꾸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오늘은 진아가 기획안을 보고하는 날이었다. 회의실에서 팀원들과 함께 앉아 있는 와중에도 그녀는 자꾸 시선을 잃었다. 수정을 정면으로 마주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수정은 회의 내내 진아에게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진아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왔다. 그러자 곧 수정이 옆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오후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진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근처 커피숍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수정을 쳐다보는 게 이토록 낯설 줄은 몰랐다. 예전엔 뭐든 편하게 털어놓던 친구였는데 지금은 마치 벽이 생긴 사람처럼 느껴졌다. 수정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건우한테 말 안 한 거지? 그 유부남 얘기. 진아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냥 고개를 숙였다. 수정은 조용히 웃으며 이어서 말했다. 말 안 한 거. 잘했네. 그 사람 진짜 착해 보이던데. 그 말이 오히려 진아의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진심인지 비꼬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건우와 저녁을 먹은 날이었다. 진아는 계속 머뭇거리다 결국 입을 열었다. 실은 예전에 한번 내가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 들어보실래요? 건우는 놀란 표정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아는 차분히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대학 시절 실수로 시작된 유부남과의 짧은 관계. 금방 끝났고 그 후로 죄책감에 시달리며 다시는 그런 일 없겠다고 다짐했던 이야기. 진아는 마지막 말을 할 때 눈가가 붉어졌다. 그땐 너무 어렸고 어리석었어요. 건우는 조용히 물을 마시며 대답했다. 알아요. 수정 씨한테 들었어요. 하지만 전 진아 씨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있으니까요. 진아는 순간 멍해졌다. 수정이 벌써 건우에게 말을 한 거였다. 건우가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던 이유가 그제야 이해됐다. 그날 밤 진아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수정이었다. 잘했네. 그래도 건우는 참 착하더라. 나였으면 못 받아줬을 텐데.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다. 그건 분명한 공격이었다. 진아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수정의 감정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무언가 더 깊고 위험한 것이 숨어 있다는 걸. 일요일 오후 진아는 오랜만에 방 정리를 하다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책상 서랍 속 오래된 앨범에서 미처 꺼내지 못한 과거 한 조각. 사진 속에는 대학 시절의 자신, 그리고 그 옆에 환하게 웃는 수정과 한 남자가 함께 있었다. 사진을 본 순간 진아의 손끝이 떨렸다. 그 남자, 건우였다. 분명 건우는 자신을 처음 본다고 했었다. 그런데 저 사진 속 모습은 누가 봐도 친밀한 사이였다. 진아는 숨을 깊이 들이켰다. 그제야 수정의 말투, 비꼼, 이상한 집착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정리된 줄 알았던 진실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진아는 곧장 핸드폰을 열어 검색을 시작했다. 과거 건우와 수정이 함께 찍힌 SNS 게시물을 찾아냈다. 2016년 봄, 나의 사람이라는 태그와 함께 업로드된 커플 사진. 진아는 그제야 알았다. 소개팅이 아니었다. 이건 의도된 연결이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수정은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등장했다. 진아는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점심시간을 틈타 수정에게 말을 걸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조용한 계단 뒤편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했다. 진아는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그때였구나. 너랑 건우, 예전에 만났던 사이였지. 수정은 피식 웃었다. 그게 그렇게 놀라워? 뭐, 몇 년 전 일이긴 하지. 그게 왜?
진아는 목이 마른 듯 침을 삼켰다. 너 혹시 나 소개시켜준 이유 단순한 호의 아니었지? 수정은 커다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갸웃했다. 왜? 그렇게까지 생각해? 난 그냥 내가 외로워 보여서 좀 부러웠나? 그 말은 웃으며 했지만 진아는 그 안에 숨은 칼날을 느꼈다. 부러움, 그것은 질투로 변했고 질투는 타인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다. 진아는 천천히 돌아섰다. 수정은 끝까지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날 밤, 진아는 건우와 통화를 했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수정 씨랑 예전에 어떤 사이였어요? 건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만난 적은 있어요. 오래 전이고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가 먼저 끝냈죠. 그게 지금 문제가 되나요? 진아는 잠시 말이 막혔다. 문제라기보단 그걸 알았더라면 마음의 준비가 조금 더 됐을 것 같아서요. 건우는 말했다. 진아 씨, 전 과거보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진아 씨입니다. 그 말에 진아는 눈을 감았다. 따뜻한 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안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누군가는 과거를 지워가며 사랑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과거를 무기로 지금을 망치려 하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진아는 일부러 회사에 일찍 출근했다. 사무실엔 아직 불이 꺼져 있었고 컴퓨터 부팅음만이 조용한 공간을 깨우고 있었다. 그녀는 메신저를 켜고 건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건우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네, 진아 씨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진아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이 위로가 되기도 했고 어쩌면 더 무거운 진실을 덮으려는 듯한 감정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수정과의 대화를 떠올렸다. 그토록 냉정하고 자신만만한 표정. 그 안엔 단순한 미련이나 질투 이상의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점심 무렵 사무실 복도에서 수정이 진아를 스치듯 지나갔다. 아무 일 없다는 듯한 얼굴. 진아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자신을 다잡았다. 더 이상 물러설 순 없었다. 이 감정은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꼭 밝혀야만 하는 어떤 의무처럼 느껴졌다. 저녁, 진아는 건우와 마주 앉았다. 평소 자주 가던 조용한 레스토랑. 음식은 손도 대지 않은 채 둘은 마주만 보고 있었다. 진아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 알고 있어요. 수정 씨랑 예전에 어떤 사이였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날 왜 당신에게 소개시켰는지도요. 건우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짧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사실 수정 씨가 먼저 진아 씨 얘기를 했어요. 괜찮은 사람이라며 꼭 한번 만나보라고. 솔직히 처음엔 이상했어요. 몇 년 전 제가 먼저 끝낸 관계였고 연락도 끊겼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진아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난 이유는요? 건우는 잠시 진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호기심이었죠. 그 사람 말대로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만난 뒤엔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보고 싶어졌고. 진아는 천천히 고개를 떨궜다. 수정 씨가 일부러 우리 사이를 흔들려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연결시킨 거라면 그건 그냥 호의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 사람은 복수하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요. 그때였다. 식당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스쳐 지나갔다. 진아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고정시켰다. 짙은 색 외투에 빨간 립스틱, 수정이었다. 우연일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곳까지 따라온 걸까? 건우도 그 모습을 봤다. 그는 천천히 컵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수정 씨 아직도 저한테 할 말이 많나 봅니다. 하지만 전
더는 흔들리고 싶지 않아요. 진아는 그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의심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정말 단순히 끝난 관계였던 걸까? 왜 그렇게까지 집착하는 걸까? 그리고 혹시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수정은 그날 이후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결근이었고 팀장은 출장이라고 둘러댔지만 진아는 알 수 있었다. 그건 회피였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수정은 지금 뒤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하루, 이틀, 그리고 그 주 금요일, 진아는 출근길에 회사 근처 작은 편의점에서 수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편의점 창가, 통유리 너머로 수정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손에는 서류처럼 보이는 얇은 종이 다발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심각했다. 진아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회사로 향했다. 괜히 부딪히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은 복잡했다. 그 서류가 무엇인지, 누구와의 통화였는지 모두 궁금했고 동시에 두려웠다. 그리고 점심 무렵 진아는 회사 메일함을 열었다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외부 발신 메일 한 통. 제목은 김건우 씨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이수정이었다. 진아는 급히 건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는 회의 중이었다. 불안감은 점점 커졌고 진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사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조용한 벤치에 앉아 겨우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그 순간 번호표 없는 발신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진아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전화를 받았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이수정이었다. 이제 그만하자. 넌 그 사람 몰라. 정말 몰라. 나라도 맞고 싶어. 그 사람, 예전에 내 친구까지 건드렸어. 그냥 착한 척 하는 거지. 넌 또 속을 거야. 진아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질투처럼 들리지 않았다. 무언가 더 깊은 사연, 과거의 상처 같은 것이 배어 있었다. 그날 저녁, 건우는 진아를 다시 만났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는 두 사람 사이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진아는 조용히 물었다. 혹시 예전에 수정 씨 말대로 누군가에게 상처 준 적 있나요? 건우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대학 시절 짧은 연애였어요. 상대는 수정 씨 친구였죠. 그 사람은 많이 다쳤고 전 피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진아 씨, 난 그 실수 후에 정말 많이 변했어요. 진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안고 산다는 걸.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 과거를 어떻게 이겨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다. 수정은 그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건우는 그 과거를 넘어오려 하고 있었다. 문제는 자신이 어느 쪽에 설 것이냐는 것이었다. 토요일 아침, 진아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평화로웠지만 마음속은 전쟁터 같았다. 어제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고 수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를 맴돌았다. 진아는 오랜만에 혼자 동네 도서관에 들렀다. 조용한 공간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다. 그러나 도서관 입구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건물 벽에 A4 용지 크기의 종이 몇 장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김건우, 착한 척하는 남자에게 속지 마세요. 그리고 아래엔 두 사람이 나란히 찍힌 사진이 있었다. 분명 데이트 중 누군가 몰래 찍은 듯한 앵글이었다. 진아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에 휘청거렸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도 그 사람 믿어요? 아직 정신 못 차렸네요. 진아는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수정이었다. 그녀는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에 머리는 질끈 묶은 상태였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하게 빛났다. 진아는 천천히 돌아섰다. 제발, 그만해.
나한텐 내가 친구였어. 지금 이런 짓 왜 하는 건데? 수정은 작게 웃었다. 친구? 진아야, 넌 항상 날 착한 친구로 이용했지. 내가 외로울 때만 찾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근데 내가 너보다 먼저 사랑받지 못하는 게 너무 억울하더라. 그녀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흔들었다. USB였다. 여기엔 내가 말 못한 과거, 더 많은 게 있어. 그 남자한테 보내줄까? 아니면 회사 전체 메일로 보낼까? 진아는 숨이 막혔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수정은 무너지고 있었고 그 무너짐 속에서 타인을 끌어내리려 발버둥 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진아는 처음으로 건우 없이 혼자 바에 앉았다. 잔을 들고 천천히 마셨다. 수십 번 건우에게 연락하려다 그만뒀다. 그녀는 지금 혼자 생각해야 했다. 이 관계는 누구의 잘못도 누구의 승리도 아니었다. 이건 서로의 선택이 남기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진아는 출근과 동시에 회의실로 불려갔다. 팀장이 어색한 표정으로 그녀를 불렀고 몇몇 동료들은 미묘한 시선을 피했다. 회의실 문을 닫자마자 팀장이 꺼낸 말은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다. 진아 씨, 외부에서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메일로 당신과 김건우 씨의 사적인 관계에 대해 누군가 익명으로 보낸 내용이에요. 진아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에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수정이다. 틀림없었다. 그녀가 말했던 회사 전체 메일, 그 협박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메일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들과 함께 진아의 과거 이야기를 왜곡한 설명까지 포함돼 있었다. 그 내용은 마치 진아가 사내 연애를 무기 삼아 특혜를 누리는 사람처럼 만들어놨고 그녀의 평판은 순식간에 땅으로 떨어졌다. 회의가 끝난 후 진아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버거워 계단을 걸어 내려갔다. 숨이 가빠지는 줄도 모르고 그녀는 마치 도망치듯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날 저녁, 진아는 건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메일의 내용, 수정이 말했던 협박까지. 건우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아 씨가 잘못한 건 없어요. 저도 더 이상 피하지 않을 겁니다. 진아는 처음으로 건우의 손을 꼭 잡았다. 지금까지의 혼란, 고통, 외로움이 한순간에 밀려왔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녀는 생각했다. 이 상황이 끝날 수 있을까? 아니, 이 상황을 끝낼 수 있을까? 다음 날, 회사 게시판에 또 하나의 글이 올라왔다. 익명 게시글이었다. 이번엔 수정에 대한 고발이었다. 그녀가 내부 정보를 무단 수집해 동료를 협박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 순간 진아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녀의 편이 되어주고 있었다. 진아는 회사 게시판에 올라온 익명의 글을 읽으며 처음으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 놓이는 기분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힘이 됐다. 며칠 후 인사팀에서 공식 조사가 시작되었다. 수정을 비롯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이 이어졌고 진아 역시 조사에 응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다. 이메일, 협박, 사진, 과거 이야기까지. 며칠간의 침묵 끝에 인사팀에서 결과가 내려졌다. 사내 이메일 유출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이수정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그녀는 자필 사과문을 내부 게시판에 올리게 됐다. 진아는 그 사과문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 그 안엔 진심이 없었다. 그저 의무적으로 적은 글자들이었다. 진아는 조용히 화면을 닫았다. 그날 저녁, 건우와 함께 벤치에 앉아 해가 지는 하늘을 바라봤다. 그는 말했다. 진아 씨,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진아는 조용히 웃었다. 그 말이 좋았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품은 채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며칠 뒤, 진아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선택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더는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진아는 작은 도시로 내려가 사진관을 열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만 품었던 꿈이었다. 시간이 흘러 작은 사진관 안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진아는 렌즈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며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다. 누군가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창밖을 보니 건우가 자전거를 타고 오고 있었다. 그는 손에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진아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드디어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